개성공단 운영 중단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전북업체 7곳도 철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가 지원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부처 간 혼선을 막고 정책을 조정하는 새만금 추진 지원단이 내일 총리실에 설치됩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됩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공천 방식과 일정을 대부분 확정하면서 이달 말 경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취업난 탓에 졸업학점을 따고도 졸업을 일부러 미루는 이른바 대학 5학년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중단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전북업체들도 당장 철수 작업에 들어가 큰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이 업체는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섬유업체입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전북업체 7곳은 모두 섬유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업체 경영진들은 원자재와 완제품을 회수하기 위해 서둘러 개성공단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완제품을 옮길 인력이 부족하고 생산 설비를 옮기는 것도 한계가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대책은 없어요. 지금 거기 일단 원부자재를 최대한 빼어놓은 그거밖에 아주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최소한 피해를 뚫으려면 거기 있는 원부자재를 일단 빼어놓는 게 그것은 뭐예요. 개성공단 폐쇄로 당장 생산이 중단돼 완제품 납품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생산 중단이 길어지면 거래처가 끊겨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긴급 회의 때문에요. 네. 임원진분들은 다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업협회, 개성공단 기업협회 지시나 이 연락망을 통해서 한다는데요. 피해를 본 업체에게는 남북경협보험이 지원되지만 보험 가입업체는 전체의 50%가 조금 넘는 70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는 입주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원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기업 대표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에게 최대한 저희가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공장 이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섬유업체 대부분이 북한의 싼 인건비를 감안해 개성공단에 입주했기 때문에 사실상 도움이 안 돼 업체들의 큰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해 새만금 특별법이 개정돼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여러 부처의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게 될 새만금 추진지원단이 내일 국무총리실에 설치됩니다.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도가 함께 시행돼 새만금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투입하는 예산은 25개 사업에 2조 9천억 원입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가 함께 사업을 주관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총괄 기관이 없다 보니 사업별로 부처 간의 힘겨루기를 하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 사업 추진 지원단은 이러한 혼선을 막고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새만금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처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역할을 조정해주고 통합해주는 그런 강력한 추진 주체가 필요해집니다. 그 추진 주체의 역할을 바로 총리실 산하의 새만금 추진 지원단이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제도도 시행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협력 기업에 대한 지원과 개발사업 시행업체의 매립지 매수 지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사전 심사제 도입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른 개발 특구와의 차별화로 투자 유치와 내부 개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을 글로벌 수준의 특구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새만금 특별법의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미 공군 기지가 있는 군산이 평택, 대구 등과 함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의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전라북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주변이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이고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돼
새만금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시 전북 정치권과 함께 사드 배치에 관한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방식과 일정이 대부분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심번호제를 도입하고 국민의당은 안심번호제와 배심원제를 혼합하기로 했습니다. 각 정당은 다음 주까지 후보자를 공모한 뒤 이달 말에 경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안심번호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안심번호제는 가상의 휴대전화 번호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집전화에 휴대전화 착신이 불가능해 조직 선거를 없앨 수 있고 젊은 층의 참여를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민주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뒤 24일 경선 지역을 발표하고 3월 2일까지 1차 경선을 마무리합니다. 1위 후보의 득표율이 절반을 넘지 못하면 1위와 2위끼리 결선 투표를 치르는 2차 경선이 3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안심번호제를 도입해서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안심번호제는 과거에 여론조사 방식에서 가지고 있었던 착신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적극 보완한 제도이고요. 국민의당의 공천 방식은 안심번호제와 수기선거인단제를 혼합했습니다. 수기선거인단제는 일종의 전문 배심원제로 후보자를 모아놓고 토론을 한 뒤 비밀투표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의당은 19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하고 이달 말에 경선 절차를 밟습니다.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방법과 전문가 배심원제 제도를 적절히 혼합해서 또는 단독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고 조만간 중앙당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누리당은 16일까지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완산갑과 덕진, 익산갑과 남원 순창에서 2명 이상의 총선 예비 후보자를 모집해 첫 경선을 치르는 게 목표입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3곳 이상에서 후보 경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바와 같이 공정하게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선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정당의 공천 방식과 공천 일정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예비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국민의당 예비 후보자들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입당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영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예비 후보자들은 오늘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정 전 장관의 국민의당 입당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진보정당 창당에 앞장선 정동영 전 장관이 중도인 국민의당에 가는 건 옳지 않다며 정 전 장관의 복당을 요청했습니다. 졸업학점을 따고도 졸업을 일부러 미루는 이른바 대학 5학년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졸업 유예생 증가는 취업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말 대학 졸업을 앞둔 김유섭 씨. 김 씨는 최근 졸업 유예를 신청하고 자진해서 대학 5학년이 됐습니다. 졸업 예정자 신분이 취업에 더 유리할 거라는 판단했습니다. 학교에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는데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내가 이용을 해서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유예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2%로 1999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업문이 좁아지다 보니 전북 주요 대학의 졸업 유예생은 2,000명 가까이 됩니다. 졸업 유예가 유행처럼 번지는 것은 취업 시장에서 졸업 예정자를 선호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했냐 이럴 때 좀 곤란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졸업유예를 함으로써 재학생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명목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유예생들은 등록금의 일부를 내고 한 학기 최소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등 시간과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북의 대학 5학년생들이 낸 추가 비용은 5억 원이 넘습니다.
대학생 졸업유예는 높은 청년 실업률과 구조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청년 취업난이 해소되지 않는 한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주동물원의 놀이시설이 올해 말까지만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생태동물원으로 새로 만들 동물원에 있는 놀이시설을 임대기간이 끝나는 올해 말까지만 운영한 뒤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놀이시설을 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다른 곳에 신축할지 여부는 추가 검토를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고창읍성 주변에 습지와 자연학습장 등을 갖춘 생태 휴식 공간을 조성합니다. 전라북도는 고창군이 환경부의 자연마당 조성 대상지로 선정돼 오는 2018년까지 15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고창읍성 주변 6만 7천 제곱미터의 생태 휴식 공간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사업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고창군의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마을 앞에 큰 도로가 나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아진 데다 마을 진입로도 마땅치 않아 중앙선을 넘어 고개 운전을 해야 합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 어양동과 3기를 잇는 도로입니다. 도로와 맞닿은 어곤마을은 대로가 뚫린 뒤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쭉 뻗은 일직선 도로를 차량들이 과속으로 달리는 데다 신호를 위반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여러 차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호가 있어도 차가 신호를 잘 안 지키니까 그래서 과속 카메라 장치를 좀 원하는 것입니다. 마을에서는. 지난번에 사고가 2명이나 죽었었고요. 마을 진입로도 문제입니다. 마을길에 진입하려면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어야 합니다.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오려 보면은 저 중앙선을 불법으로 넘어서 좌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불편한 점이 있어요. 주민들은 하나로와 기존 마을길을 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익산시는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도로는 원래 이 길이 날 때부터 있던 도로고 마을 사람들이 다니던 도로니까 지금 길이 났어도 큰 길에서 마을로 들어올 수 있게 여기가 끊겨져서 마을 도로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죠. 보도를 없애야 돼요. 가감속 차로를 한 차선 두려면 결국은 이 도로 하나 열기 위해서는 여기 구도가 전문적으로 개편이 돼야 됩니다.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마을 진입로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오늘 오전 5시 57분쯤 충남 금산군 북쪽 12km 지점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충청도와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전주기상청은 그러나 이번 지진으로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한 전라북도 체육회가 다음 달 3일에 창립 총회를 갖고 출범합니다. 통합체육회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업무를 승계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포츠진흥처와 지원육성처 등 두 처로 구성됩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됨에 따라 육상과 수영, 축구 등 종목 단체도 62개에서 30개로 통합됩니다. 전북 도립미술관과 JTB 전주방송이 아시아 현대미술전 2016 특별전을 공동 주최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는 9월에 열릴 아시아 현대미술전 2016은 아시아 14개 나라에서 40명 안팎의 현대미술가를 초청해 아시아 현대미술의 역동성과 전위성을 보여주는 기획 전시물입니다. JTB는 민연방송 네트워크를 통해 아시아 현대미술전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문화향과 클릭이사람 같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미술전 소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석조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장석조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재판 절차의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장 법원장은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 중이던 경찰관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6일 전주해안도로에서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51살 A경위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지만 면허 정지나 취소 수치에는 못 미쳐 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경위가 지난달에도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만큼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가 18.1도, 전주와 익산은 17.4도까지 올랐습니다. 밤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말인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80mm입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